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학을 쉽고 빠르고 친절하게 잡아주는 본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요. 여러분 반드시 실전에서 써먹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2차 함수의 식 구하기는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공부를 할 거예요. 하지만 공부하고 나서 요것만 알면 되겠구나 라고 접근하면 될 것이고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이거 뭐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잡아서 다시 한번 딱딱하게 꽉 잡아주겠습니다. 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는 팁 하나만 아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활용 문제 접근법은 제일 세분화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푸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만 아셔도 실전에 적용할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식 구하기 첫 번째, 솔직히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대놓고 꼭지점의 좌표와 다른 한 점을 알려줘요. 근데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그쵸, 이거예요. 2차 함수 이야기할 때 제가 개념 잡아드릴 때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얘가 바로 2차 함수 핵심인 거니까요. 자,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걸 구분할 줄만 알면 되는데요. 꼭지점을 알고 있다라는 거에서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은 y는 하시고요. 일명 표준형이라고 하죠. x-p 제곱하시고 더하기 q 이렇게 있으면 0이 되는 x의 값이 얼마예요? p. 자동 y는 q가 되는데 이 앞에 어떤 수가 곱해져 있어도 꼭지점의 좌표가 p, q라는 게 변해요? 안 변하죠. 그래서 여기 앞에 2차의 개수를 딱 적어줄 수 있어야 돼요. 모르니까요. 단 우리는 이제 얘만 모르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힌트 하나가 더 필요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적어도 지나간 한 점은 알려줘야지만 x, y에 대입해서 뽁닥뽁닥 정리하면 a를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두 번째, 다른 한 점을 내가 만약에 뭐 x0, y0라고 한다면 x에다가 x0를 y에다가 y0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입해서 누굴 구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뽁닥뽁닥 정리해서 a를 완성한 다음에 구한 a 값을 이 식에 적용하시게 된다면 2차 함수의 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예쁜 꼴이에요. 일명 꼬라지라고 하죠. 자, 그럼 두 번째 조건이요. 문제를 하나 풀고 같이 한번 정리해보죠. 자, 0,1을 지나고 꼭지점의 좌표가 2,5인 2차 함수의 식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한 거니까요. 그죠? y는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단은 x-2제곱 더하기 5라고 하시고 앞에 a를 적어줍니다. 이건 진짜 기계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계적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0,1을 지났는데요. 이 말은 x에다가 뭘 대입하시고 0을 대입하시고 y에다가 1을 대입하시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1은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5가 되네요. 정리하면 얘는 4a가 되죠? 제 2항 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되네요. 따라서 a 값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딱 갖다 정리하시면 구하고자 하는 2차 함수식 y는 마이너스 x-2의 제곱 플러스 5가 되고요. 만약에 전개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은 전가하면 되는 거죠. 어려울 거 없죠? 오케이. 세 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뭘 모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만약에 y는 하시고 일반적인 표준꼴을 놓고 풀지라고 해서 이렇게 놨을 경우에 대한 불편함을 좀 느껴보겠습니다. 되게 불편함을 느껴보겠다고 했어요. 그 a도 모르고 p도 모르고 q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1을 지난다고 할게요. 뭐 세 점 알려주겠지만 그중에 한 개를 알고 있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1은 a에 1 빼기 p 제곱 플러스 q 하시고 자, 상상해보세요.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점을 똑같이 대입하면은 이러한 꼴이 나오겠죠. 또 대입하면 이런 꼴 나오겠죠. 그동안 여러분이 봐왔던 연립방정식의 꼴인가요? 물론 불굴의 의지로 끈질기게 풀면은 풀 수 있겠지만 뚜껑 열리겠죠. 복잡한 연립방정식의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2차의 개념이잖아요. 굉장히 복잡할걸요. 전기하고 막 난리치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표준형으로 접근해서 아니라면
그 다음에 떠올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쵸, 일반형, 전개되어 있는 꼴. 그래서 세 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표준형 이용하면 폭 망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으시고, 자, 우리 모르는 건 뭐예요? 2차 계수 몰라, 1차 계수 몰라, 상수항만 모르는 거예요. 아까처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세 점 중에서 내가 만약에 한 점을 이렇게 줬다. 그럼 x에다 1을, y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면은 익숙한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설마요. 이거 익숙치 않다고 하면 안 돼요? 익숙한 모양이에요. 모르는 문자에 대한 1차들의 계산이잖아요. 연립이 가능한 형태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은 점이 3개니까 이 미지수 ABC에 대해서 연립 1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3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연립의 핵심은 제가 뭐라고 알려드렸나요? 죽이는 거예요. 속어. 3개 중에 1개를 속어하면은 두 문자에 대한 예쁜 연립 방정식이 나와서 풀 수 있다. 자, 다 집어치우시고요. 편하다, 풀 수 있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겠죠? 봐봐요. 세 점을 지난 이차 함수의 식. 뭐라고요? 일반형. 일반형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 하나씩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감사해요. 그냥 감사도 아니에요. 감사해요 라고 해야 돼요. 왜요? x가 0일 때 y 값을 알려주는 경우는 감사해요 라고 해야 돼요. 0 대입하시면 상수항만 남잖아요. 그 상수항이 뭐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2란 얘기예요. 참고로 이차 함수에서 x가 0일 때의 y값이 y축과의 교점 y절편입니다. x가 0일 때 y값 y절편 바로 전개했을 때 상수항을 의미한다를 알았다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i를 어떻게 놓고 푼다? 마이너스 2라고 놓고 풀겠죠. 그 모르는 값이 뭐예요? 2개만 모르는 거예요. 아, 나 a 모르고 b 몰라. 자, 그러면 어디서 출발하시면 돼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에서 출발하시면 되고 점 2개만 대입하면 연립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는 얘 이용할게요. x에다가 1을 대입하시고 y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는 여기는 얼마 돼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a와 b 합이 얼마라는 말입니까?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똔똔똔 기억을 쓸게요. 자, 마지막 점 x에다 마이너스 1, y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갑니다. 2는 x에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예요. 얼마죠?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고요. 이항 정리하시면 a차 b가 4가 됩니다. 자, 기억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립하실 거죠. 유도는 암산하셔야 돼요. 소거할 문자가 바로 보이죠. 두 개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되죠. 이 지워지고요. 이 얘기해봐요. 더하니까 2a는 더해서 얼마예요? 2. 2a는 2, a는 1. 자, a가 1인 거니까 1자리 대입하시고 이항 정리하시면 b는 그렇죠.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을 여기다가 적용하시게 된다면 y는 얼마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로 원하는 2차 함수식을 얻어낸 것입니다. 흐름만 보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x축과의 교점을 줍니다. 모든 그래프가 다 그래요. y는 어쩌고 저쩌고 라는 그래프가 있을 때, 즉 y는 fx라는 형태의 함수식이 주어져 있을 때 x축과의 교점이 갖는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y가 얼마일 때요? 0일 때라는 얘기죠. 그럼 뭐가 나와요? fx는 0이 되는 거니까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가 2차 함수니까 2차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이 말 왜 했을까요? y가 0일 때 x값이 알파 베타요 란 의미는 바로 fx는 0,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뭐란 얘기예요? 그렇죠. 알파와 베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틀을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연결을 했으니까 2차 함수에서 y가 0일 때의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2차 방정식의 두 개 근이 이하로 빨리 바꿔오셔야 돼요, 문장을. 그럼 우리가 이거 2차 방정식 했을 때 했었거든요. 뭐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를 갖고 있고 는 0이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식으로 연결하면은 fx가 그러하다는 이야기고요. 다만 2차 계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a라고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얘만 모르는 거예요. 알파, 베타는 알고 있는 값이라고요. 알고 있는 값이고 얘만 모르는 거니까 적어도 뭔 줘야 돼요? 다른 한 점을 줘야겠죠. 게다가 fx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y는 a, x-알파, x-베타. 자, 그럼 이제 중간 단계를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보자마자 x축과의 교점을 알고 있다? 오케이. 그러면 fx가 이렇게 두 개를 인수를 갖고 있는 형태로 인수분해 될 것인 거니까 y는 이렇게 놓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라고 마음먹으시면 돼요. 모르는 거는 a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적어도 한 점은 알려줘야겠죠. 자, 다른 한 점을 내가 만약에 x제로, y제로라고 줬다면 x에다 무엇을? x제로, y에다가 y제로를 대입해서 목적이 뭐라고요? 뽁닥뽁닥 정리하면은 a가 완성이 될 거고 얘를 다시 적용하면은 식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해 가능하세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풀어볼게요. x축과의 교점이 이러하다. 즉 여기까지 읽자마자 첫 번째 뭘 한다? y는 하시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하시고 앞에 a. 그리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y에다가 0을 대입한 후 근이 마이너스 1, 3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출발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세요. 자, 우리 모르는 건 뭐예요? 네, a만 몰라요. 뭘 알려줘야 돼요? 지나는 점. 점을 지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두 번째 x에다가 무엇을? 4를 y에다가 10을 어떻게 합니까? 대입을 합니다. 어디에다? 여기에다가. 그럼 갑니다. 그럼 10은 a 곱하기 4 더하기 1, 5 곱하기 4 빼기 3, 1 되네요. a가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그럼 다시 a 자리에다가 대입하면 원하는 정답 나오죠? y는 2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물론 선택지나 답이 있는 경우에는 전개해서 정리하겠죠. 이렇게 적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우리 목적은 식을 세팅하는 거니까 풀이 과정을 디자인하는 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세 가지 정리 가능하겠어요?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주제, 이차함수의 최대수 가볼게요. 아, 진짜 이거는 여기다가 막 별표를 엄청나게 날려도 모자랄 정도로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좀 넓게는 함수의 최대 최소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에서 가질 수 있는 y값의 범위를 얻는 게 우리 목적인 거예요. 그렇구나. 이차함수는 다른 말이 없다면 2차 계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서 공부하잖아요.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그러면 만약에 표준형으로 예쁘게 잘 고쳐져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적당히 잘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졌고 대칭축 여기가 P가 돼요. X는 P, 그 Y값이 Q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려졌을 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X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그에 대응하는 Y값이 나오고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 그에 대응하는 Y값이 나오고 그 점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즉 점들의 움직임을 바라보시면 Y값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봐봐요. X에 P를 대입했을 때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에 대한 Y값은 Q보다 어때요? 그죠? 얘를 대입했을 때를 제외하고 어디를 잡아도 그때 해당되는 Y값의 위치는 Q보다 위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은 얘를 Y는 fx라고 했을 때 Y값의 범위가 Q 이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더 재미있는 원리는 이거예요. 즉, 이 아래 블록이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갖는 거죠, Y값이. 그러니까 꼭지점에 가까울수록 Y는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이 없다면 모든 X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꼭지점에서 Y값이 제일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X의 범위가 없다면 뭐라고요? 특별히 X의 범위가 없다면 모든 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최소값은 뭐예요? Q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런 사실 때문에. 그러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Y값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축에서 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 y값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는데요. 이때는 최대값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디자인을 해드릴게요. 교재에다 필기하셔도 괜찮고요. 노트에 필기하셔도 괜찮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넘어갑니다. 이거는 모든 수일 때, 모든 수일 때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정의역이 있을 때, 정의역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저 조금만 대화하시면 돼요. 이걸 일일이 다 나눌 필요는 없고요. 원리는 다른 말이 없다면 꼭지점에서 가장 최소값을 갖는다. 아래 볼록인 그래프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적당히 그렸고 잘 보셔야 돼요. 동일한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P고 Q인데 만약에 첫 번째 X의 범위가 0부터 뭐 여기를 제가 별표라고 할게요. 0부터 별표까지입니다. 자, 이야기만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는 X를 0을 대입한 점부터 별표 대입한 점 요점까지만 생각하자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원리는 안 바뀌어요. 꼭지점에 가까운 점일수록 최소값이고요.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그림 보고 있잖아요. 꼭지점에서 점이 점점 멀어질수록 그 점에서의 y의 움직임을 보시면 y가 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멀어지는 점들에 대한 y값은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원리만 기억하시면 별표를 대입했을 때가 가장 작은 y값이고 0을 대입했을 때가 제일 큰 y값이라는 얘기잖아요. y는 y축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이 범위일 때 y값은 내가 여기를 만약에 뭐 달이라고 칩시다.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합시다. 편하게 y는 fx라고 할게요. 이게 더 편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0을 대입한 y값이 가장 큰 거니까 f0이 제일 큰 값이 되고 별을 대입한 값이 제일 작은 거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에 얘기했어요. 제가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거는 y값의 범위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잖아요. 식이 그 y값이에요. y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그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이고요. y값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그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이에요. 물론 등호의 유무도 확인해야겠죠. 이게 등호가 빠져버리면 이 값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해 가능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는 최대값이 누가 되는 거냐? 바로 얘가 최대값이에요. 얘가 최대값. 그리고 얘는 최소값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 물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x의 범위를 0부터 여기를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0부터 달까지 따라친다면 0을 대입한 값부터 달을 대입한 값을 말하는데 그럼 이 범위 안에서 꼭지점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죠? 정의역의 범위 안에 꼭지점이 포함됐으면 무조건 걔가 짱인 거예요. 왜냐면 이 점을 대입한 게 제일 낮은 위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y값의 범위를 구해보자면 제일 작은 값은 q가 될 것이고요. 큰 값은 자 달을 집어넣은 값이 뭐예요? 뭐 0을 대입한 값보다 비교해서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y는 y축 위에서 바라보시면 된다고요. 아 그러면은 최대값은 뭐예요? 달을 대입한 값이네요. 그러니까 y의 최대값, y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고요. 최대값, 얘는 최소값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죠?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는 꼭지점에서 멀어지는 점일수록 값이 커진단 말이에요. y값이. 그러면 대칭축 기점으로 0까지 거리랑 달까지 거리를 비교했을 때 달까지 거리가 더 멀거든요. 꼭지점에서. 대칭축에서 더 멀리 떨어진 위치에 해당하는 y값이 더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관찰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가까울수록 최소값, 멀어질수록 최대값 이렇게 기억하면은 안 헷갈리고요. 그거 한 가지, 두 번째 뭐예요? 실제로 y값의 범위를 구한 후 최대값과 최소값을 언급한다 라고만 적어두시면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지울게요. 다음에 위로 볼록일 때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로 볼록일 때. 그러면 2차 계수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하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제일 높이 떠 있는 것이 꼭지점이죠. 그러면 여기 있을 때 제일 큰 값이에요. 하고 멀어질수록 눈이 어디 시선이 아래 가잖아요.
어떻게 돼요? 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다시 올라올수록 눈을 치켜뜨잖아요. 그럼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 몸의 신체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기 몸을 가지고 이렇게 위로 볼록한 거. 그러면 얘는 다른 말이 없다면 모든 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최대값만 존재하죠. 꼭지점에서. 그리고 최소값은 계속 내려가는 거니까 없다가 될 것이고요. 단 이거는 정의역이 모든 수일 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의역이 정해져 있을 때는 제가 다시 설명 안 해도 괜찮죠. 아까 했던 거에서 위로 볼록하고 바뀐 것밖에 없는 거예요. 포인트만 적으시면 돼요. 정의역이 있는 경우, 정의역이 존재할 때, 정의역이 존재할 때. 첫 번째를 뭘 따지신다고요? 네, 꼭지점이 정의역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되지 않느냐만 따지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 원리는 뭐냐면 꼭지점에 가까울수록, 꼭지점에 가까운 점에서 뭐가 존재한다? 그렇죠. 최대값을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꼭지점에서라고 좀 적어드릴게요. 먼 점,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원리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뭘 구한다고요? 실제로 y값의 범위를 구한다. 여기가 최소값, 최대값이라는 얘기예요. 맥시멈, 미니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뭘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등호의 유무를 확인한다. 등호 유무를 확인한다라는 이 법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디에서나 다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단 지금은 위로 볼록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아래 볼록할 때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앞서 정리한 내용에다 그대로 갖다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일 아니죠. 오케이? 네, 이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하나 소용이 없어요. 보겠어요. 자, 첫 번째. y는 2x제곱 빼기 8x 플러스 7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정의역이 있나요? x의 범위가 없으므로 아래 볼록하다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표준형 고치셔야겠죠? x제곱 마이너스 4x 반의 제곱 더하고 다시 빼주고 플러스 7. 자, 머릿속으로 빨리 이 i를 어떻게 고치셔야 돼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요. 분배해서 내보냅니다. 따라서 y는 2에 x-2의 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7인 거니까 마이너스 1 됩니다.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가 돼요? 꼭지점의 좌표는 2,-1이고요. 단말이 없다면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바로 얘가 최소값인 거죠. 최대값은 없다라고 적어두시고요. 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연습을 시켜드릴게요. 그 y는 2의 x-2 제곱 마이너스 1. 자, 첫 번째 x의 범위가 1부터 4까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구할 수 있는 거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꼭지점이 지금 정의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죠. 그러면은 x축만 대충 그려요. 그냥 1, 2, 3, 4죠. 대칭축이 어디예요? x는 2가 바로 대칭축입니다. 범위가 1부터 4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꼭지점이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값은 뭐예요? 네, 꼭지점의 y좌표예요. 밑에 최소값은 바로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최대값을 알아내는 방법.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에서는요. 꼭지점에서 멀어질수록 y값이 점점 올라가는 거잖아요. 커진다는 얘기죠. 자, 2에서 1이 더 멀어요? 4가 더 멀어요? 4가 더 멀죠? 그래서 최대값은 4를 대입한 함수값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럼 4를 대입하시면 되잖아요. 얼마입니까? 2 곱하기 4에서 2 빼면 2제곱 마이너스 1이죠. 얼마요? 네, 7 되는 거죠.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략 그림은 이런 식으로 쓱 이런 식으로 물론 2,-1이어서 아래로 그려지만 대충 그린 거 알겠죠? 여기 마이너스 1로 보시는 거예요. 원래는 x 위의 값이지만 개형만 본 겁니다. 모양만 아시겠죠? 당황하지 마시고. 두 번째 지울게요. 이거 눈으로만 확인해요. 필기 필요하면 일시 정리 누르시고요. 그 만약에 2번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대칭축이 정의역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안 돼 있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그냥 x축만 잡아요.
y값이 위에 있던 아래 있던 그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꼭지점에서 뭐냐 멀지 않느냐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0, 1, 2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아래 볼록에서 뭐 이렇게 되겠지만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되는 거니까 꼭지점에 가까운 점일수록 최소고요. 먼 점일수록 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소값은 뭘 대입한 값이겠어요? 그쵸? 1이 더 대칭축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F1 최소값이고요. 최대값은 누가 더 멀어요? 마이너스 1이 제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F-1이 최대값이다 라고 해서 1 대입하시면 얼마 됩니까? 1 되네요.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은 17 되고요. 계산 여러분 해볼 수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능하세요? 네, 지울게요. 자, 두 번째. 자,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y는 2차 계수 묶어주시고 x제곱 마이너스 2x 반제곱 더하고 빼고 이렇게 닫고 됐죠. 자, 이는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식입니다. y는 마이너스 3에 이거를 살짝 적어드릴게요. 하시고 정리하시면 3의 x 마이너스 1 제곱 곱하면 3 빼기 7인가요? 얼마죠?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가 돼요? 1,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다른 말이 없다면 모든 수가 정의역이고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뭘 갖는다? 최대값을 갖는다. 그래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4가 될 것이며 최소값은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y는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일 때 이때의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 미니멈 맥시멈이에요. 최소값 최대값. 두 번째 한번 해보실까요? 눈으로. 이번에는 2부터 3까지로 하겠습니다. 이때의 최소값 최대값. 맞추나 못 맞추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도 되겠어요? 만약에 해보고 싶으면 일시 정리 누르시면 돼요. 갑니다. 이것이 무엇이오? 일단은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 정의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자, 위로 볼록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얘도 대충 x축을 위치만 잡는 거예요. 위치만 잡는 거예요. 0부터 3이라고 했잖아요. 0, 1, 2, 3. 자, 1에서 제일 높이 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1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값은 F1, 즉 뭐예요? 마이너스 4가 최대값이 돼요. 맞죠? 물론 제대로 그리려면은 x축 아래 그려야 되겠지만, 오케이. 만약 선생님 저는 헷갈려하는 친구들은 하세요. 자, 1 대입한 게 1, 마이너스 4니까 찍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리고 0, 그다음에 1, 2, 3을 집어넣은 게 더 내려가 있잖아. 왜죠? 위로 올라간 그래프는 대칭축에서 멀어질수록 아래로 내려가니까. 축에서 더 멀리 떨어진 위치에 해당하는 y값이 당연 뭐가 돼요?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이게 뭐예요? F3을 대입하시면 돼요. 3 대입합니다. 그러면 2의 제곱 4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 얼마요? 마이너스 16인가요? 괜찮아요? 자, 두 번째 잘 보셔야 돼요. 잘 째려보셔야 돼요. 자, 지금 대칭축이 여기 범위 안에 포함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자, 아까 그래프를 좀 도움 받으면 이런 거네요. x축 2예요. 자, 1이죠. 1, 뭐죠? 마이너스 4였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 근데 지금은 x의 범위가 2부터 어디까지예요? 3까지잖아요. 여기서만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만 얘기하는데 그래서요. 꼭지점에 가까울수록 최대값이고요. 멀수록 최소값이요. 라고 해서 어떤 친구가 최소값은 F3이고요. 최대값은 F2예요. 라고 했습니다. 빵점. 왜 그럴까요? 일단 계산해 볼게요. F3은 아까 구해놨잖아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6이고요. F2는 2를 대입하시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7입니다. 등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2를 대입한 값은 존재하지만 3을 대입한 값은 존재하지 않아. 뚫어놔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 y값은 마이너스 16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7 이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실제로 y값을 범위를 정해놨을 때 최대값이고 최소값이라 하고 싶지만 값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값은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16에 가까운 값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누구나 딱히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최소값은 최소값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 이거는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이유는 등호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라고 이걸 적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꼭 y값의 범위를 실제로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겁니다. 이거 알겠죠? 네, 지워도 되겠죠? 아래 볼록일 때랑 위로 볼록일 때 구분하시고, 아래 볼록일 때는 꼭지점에 가까울수록 최소, 위로 볼록일 때는 꼭지점에 가까울수록 최대가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약간 응용되는 내용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주어진 2차 함수 이것은 x가 p일 때 최대값 6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x의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는 다른 말이 없다면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했잖아요. 때문에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바로 이 그림에서 p, 6을 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식 세팅할 수 있나요? 가능하죠. 아, 됐다. 그러면 y는 하시고 방법은 두 가지예요. x-p의 제곱 플러스 6 하시고 2차 계수가 마이너스 1이므로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나서 정리한 다음에 비교해도 괜찮아요. 그쵸? 그러네. 자, 그래도 되지만 난 이렇게 해볼래요. 쓱 지우고 얘를 한번 표준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니까 y는 2차 계수 마이너스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반의 제곱 더하고 빼주고 뒤에는 그대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는 뭐의 완전제곱식이에요? x-2의 완전제곱식이고요. 네, 괄호 풀면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제곱 곱하면 4잖아요. 정리해서 3m 더하기 3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하면은 바로 이거 꼭지점의 좌표가 누구라는 거죠? 2,3m 플러스 3이고 이게 바로 누구란 얘기예요. 얘라는 것 때문에 비교가 바로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풀이대로도 한번 풀어보시고 불편함을 느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얘가 편함을 느끼셔야지만 실제 문제 풀 때는 편한 풀이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 p를 뭐라고 할 수 있나요? 2라고 할 수 있죠. p가 2가 될 것이고요. 6이 3m 플러스 3입니다.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3이 돼야겠죠. m이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겠지. 그래서 m과 p의 값을 구했습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최대 최소까지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남은 두 가지 내용은 쉽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방정식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는가? 앞에 내용 설명하면서 다 이야기했던 내용인 거죠. 바로 y값이 얼마일 때, 0일 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x축을 기준 바라봤을 때 아래 볼록한 거, 위로 볼록한 거 다 있겠지만 잘 생각해봐요. 이미 0이에요. 그러면 얘를 양수였던 음수였던 적당한 방법으로 양수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만약 마이너스 2였다라고 해도 양변에 마이너스 1배를 하시면 2차 계수를 무조건 양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y에다가 0을 대입한다. 왜? 2차 방정식 만들려고. 두 번째, 2차, 즉 x제곱의 개수를 플러스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세 번째, 우리는 항상 아래 볼록한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만약에 x축과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접할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주어진 내가 새로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의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2차 방정식의 근이 없다.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음수다.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수를 갖는다. 판별식 양수다. 라고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넘어갈게요. 이거는 필기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을 따지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y에다가 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12 x 플러스 15는 0이 될 것이고요.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 됩니다. 자, 물론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쵸? 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 또 구체화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즉, 이 방정식에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을 구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자, 주어진 2차 방정식 2방이라고 할게요. 2방의 근을 구하십니다. 자, 2방의 근이 바로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말하는 거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을 말하는 거예요. 하면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근의 공식 쓰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x 값이 뭐뭐 나와요? 네, 5 또는 x는 마이너스 1로 합니다. 근데 좌표라고 했잖아요. 때문에 마이너스 1,0, 5,0이라고 정확히 적어야지만은 정답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네, 원래 그래프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하고 봤더니 어쨌든 y가 0일 때의 x값, y가 0일 때 x값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입니다. 위로 볼록이었으니까 이렇게 그릴까요? 하시고 바로 이 위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이 위치가 5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반으로 딱 쪼개는 아이는 재료 표준형 안 고쳐도 되죠. 이거와 이거의 딱 어느 값이? 중간 위치 값이 바로 대칭축의 x좌표라는 얘기죠. 왜? 이차 함수는 대칭축 기준으로 좌우폭이 항상 같은 거니까. 어떻게 잡아도 좌우폭이 같은 거니까. y가 0일 때라고 해도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은 거니까. 자, 두 개 더해서 이거 나누시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바로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치가 2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 재료 완전 제곱식 고쳐도 분명히 대칭축, 즉 방정식이 x는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꼭지점의 x좌표가 2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꼭지점의 y좌표 어떻게 구할까요? x에다 얼마 집어넣으시면 돼요? 2를 대입하시면 그때 y값이 나오시죠. 저기다 x에다 2를 대입하시면 그때 y값이 바로 꼭지점의 y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은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해도 다 원래 원리에 맞게끔 디자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지워도 되죠? 자, 활용 문제의 접근 방법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방정식 활용 문제 푸실 때 했던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2차 함수인 거니까 y는 x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잖아요. 따라서 미지수 x, y를 정하는 건데 얘는 그냥 결과값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x, y를 설정하기가 쉬워지고요. 그다음에 식을 세운다라는 얘기는 특별히 y는 하시고 x에 대한 2차식 있다는 얘기죠. 얘는 x에 대한 2차식입니다. 원하는 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문제에 맞게끔 그 상황에 맞게끔 값을 구한다는 얘기고요. 항상 모든 활용 문제의 포인트는 구하는 답을 확인해야 돼요. 네 구값, 네가 구하려는 값이었니? 라고 질문 던지시면서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위가 있는 경우는 뭐 확인해야 돼요? 저 단위 확인하시고요. 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지면의 기온이 18도씨이고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씩 높아질 때마다 기온은 0.5도씩 내려간다고 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높이가 5m씩 높아질 때마다 기온은 0.5도씩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 5m가 높아지면 0.5도씨가 내려간다는 이야기인데 항상 모든 문제 풀 때는 단위값이 중요해요. 1이라는 것이 단위값이거든요. 즉 이 말은 1m가 높아지면은 기온은 얼마큼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5로 나눠서 0.1도씨가 내려간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면은 몇 미터 올라갔을지 몰랐을 때, 즉 x미터 올라가면은 여기 x배한 0.1x도씨가 내려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어디에서? 원래의 온도에서. 그러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m인 곳의 기온을 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방정식 푸는 게 아니라 함수로 이야기하기로 했잖아요. 지면으로부터 x미터 올라갔을 때의 기온을 y도씨라고 하자. 결과를 y로 놓는다고 했잖아요. 맞나요? 그러면은 y라는 값은 18에서 얼마 빼면 돼요? 0.1x를 빼면은 올라갔을 때의 온도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게 x에 대한 1차식인 거니까 얘는 1차 함수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 가능하죠? 이거는 알겠어요? 그러면 높이가 50m인 곳에서의 기온인 거니까 x가 얼마일 때요? 그쵸? x가 50일 때 이 y값은 18 빼기 50 곱하면 5가 되겠죠. 0.1 곱하기 50인 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13이 되고요. 답은 13도씨라고 이렇게 정확히 단위를 적어주면 돼요. 이건 기본사항인 거죠. 자, 두 번째. 자, 오늘 공부한 내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가 4인 두수의 곱의 최소값과 그때 두수를 구하시고 곱의 최소값, 누구의 최소값, 최소값, 최대값, 식을 말하는 거예요. 식의 최소값, 식의 최대값. 식 이퀄 결과값, 결과값은 함수값, 즉 y값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가 4인 두수를 모르니까 하나를 x라고 하면은 다른 하나는 x 플러스 4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차가 4니까. 그럼 내가 작은 수, 큰 수를 둔 거죠. 큰 수를 x라고 하시면 작은 수를 x 빼기 4라 하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나 두수를 이렇게 하기로 하겠다. 그러면은 두수의 곱이 결과니까 곱을 y라고 하겠다. 라고 세팅을 한 다음에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y는 x에 x 플러스 4를 곱하시면 되고 그 y는 x제곱 플러스 4x가 되면서 바로 곱은 x에 대한 2차식이 된 거니까 2차 함수가 탄생이 된 거죠. 그러면 얘는 2차 계수가 플러스인 거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잖아요. 다른 말이 없다면 어디에서?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집니다. 자, 완전 제곱식 고쳐볼게요. x 들어가시고 1차 계수의 절반 들어가시고 제곱한 거 빼주시고 검산 정리 끝. 됐죠? 얘는 뭐예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y의 최소값이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최소값은 구했고요. 그때의 두수잖아요. 즉 얘는 곱이죠. x가 마이너스 2일 때 곱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4라고 구했고요. 그때의 두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되니까 두수는 하시고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2가 되죠. 그래서 답을 구했습니다. 네 구값. 네가 구하는 값이 맞니? 그래서 내가 현재 지금 어떤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지 어떤 식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지를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변수에 대해서 식이 세팅된 다음에 결과값이 y값이자 함수값이자 식의 값이라는 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역의 유무가 있는지, 즉 정의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습관도 갖기 바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필기준 내용 모두 다 꼼꼼히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진 내용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